MPI는 미국 내 불체 이민자 규모는 약 1,30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고 뉴욕은 4번째, 뉴저지는 6번째로 많았습니다. 한인 불체자 수는 10만 7천여 명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TSA가 공항 검색대에서의 신원 확인 절차 대폭 강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리얼 아이디 또는 여권이 없으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18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100만 영주권, 이른바 골드카드의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청원서 초안 양식이 제출되면서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프로그램 운영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군인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원들이 반역자라며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온라인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지난 4일 켄터키주 루이빌 공항에서 발생한 화물기 추락 폭발 사고 당시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기체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져 발생한 피로 균열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MPI는 센서스국과 국토안보부 자료를 토대로 미국 내 불체 이민자 규모를 약 1,30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지역별론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고 뉴욕은 4번째, 뉴저지는 6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불체자 수는 10만 7천여 명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이민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주별 불체자 규모를 보면 캘리포니아가 291만 명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 196만 6천 명, 플로리다 122만 3천 명, 뉴욕 83만 6천 명, 일리노이 58만 8천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6번째는 조지아주로 47만 9천 명이며 그 다음은 뉴저지주 47만 6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내 전체 불체자 수는 1,373만 명입니다. 지역별론 멕시코 등 중미 국가 출신이 68%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으며 남미 12%, 유럽 7%, 아시아가 6%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불체자 수는 1년 전보다 약간 감소한 약 10만 7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전국적으로 630만 명의 아동이 불체자 부모 1명 이상과 함께 살고 있으며 이 중 85%에 해당하는 530만 명은 시민권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주기간별로 보면 20년 이상 거주자 21만 3천 명, 15에서 19년 거주 7만 2천 명, 5년 미만 거주 9만 5천 명 등입니다. 고용 업종을 보면 건설업이 31%로 가장 많고 제조업이 12%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는 2022년과 23년 불법 국경 월경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0년 동안 답보 상태였던 불체 이민자 규모가 급증했다며 2023년 중반 기준 미국 내 불법 체류 이민자 구성은 역사상 가장 다양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중반까지 전국 불체 이민자 규모가 계속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대대적 불체자 단속이 시작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TSA가 공항 검색대에서의 신원 확인 절차 대폭 강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리얼 아이디 또는 여권 없이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여행객들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데 $18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전망입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19일 리얼 아이디나 여권과 같은 적절한 신분증이 없는 여행객에게 보안 검색 시 $18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시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은 리얼 아이디나 유효한 여권 없이 공항 보안구역에 진입하려는 여행객은 TSA가 도입하는 생체인식 기반 대체 신원 확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18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10일간 유효해 그 기간에 여러 차례 국내선을 이용할 경우 한 번만 내면 됩니다. TSA는 신형 생체인식 키오스크 구축과 신원 확인 시스템 현대화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DHS는 올해 5월부터 국내선 탑승 시 리얼 아이디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번 추가 규정은 그 연장선이란 것이 TSA의 설명입니다. TSA는 발표문에서 이번 공지는 20여 년 전 법제화된 리얼 아이디 완전 시행을 위한 다음 단계라며 향후 며칠 안에 추가 지침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리얼 아이디가 없는 여행객은 보안 검색대에서 생체 정보와 기본 인적 사항을 기반으로 한 신원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TSA는 이번 조치가 보안 강화를 위한 필수 단계라고 강조하면서도 생체 인식 검증이 신원 확인 실패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재차 밝혔습니다. 제한된 규정은 연방 관보에 게시된 후 일정 기간 공청회를 거쳐 확정되며 최종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100만 영주권, 이른바 골드카드의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청원서 초안 양식이 제출되면서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프로그램이 운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로펌 프라고멘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은 골드카드 영주권 신청 시 사용할 청원서인 I-140G 양식 초안을 최근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했습니다. 연방정부가 골드카드 프로그램 신청서를 최종 검토하고 이 양식을 승인하면 당초 행정명령에서 발표한 대로 12월 18일부터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운영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개인이 $100만 정부에 기부하거나 기업이 개인을 대신해 $200만 기부하면 신속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 영주권을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현재 제한된 초안에 따르면 골드카드 영주권 신청자는 환불이 불가능한 수수료 $15,000를 이민서비스국에 별도로 내야 합니다. 이민국은 I-140G 서류를 통해 신청자 자격을 평가하고 기부금을 심사해 해당 자금이 합법적인 출처에서 나왔는지 확인한 뒤 신청자가 거주하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USCIS는 매년 약 1,000명이 골드카드 영주권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군인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란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원들이 반역자라며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온라인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의 불법적인 명령에 불복종할 것을 촉구하는 영상에 출연한 민주당 의원들의 체포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여러 게시물에서 해당 의원들의 행동은 선동적 행위에 해당하며 반역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해당 의원들을 체포해 재판에 넘겨야 하며 반드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동행위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원들을 선동죄로 기소하고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는 트루스소셜 사용자들의 댓글을 리트윗했습니다. 앞서 군 또는 정보기관에서 경력을 쌓은 6명의 민주당 의원은 영상에서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과 군 고위 간부의 명령이 법을 위반한다고 생각되면 명령을 무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초 온라인에 게시된 90초 분량의 영상에는 엘리사 슬로트킨, 마크 켈리 등 민주당 상하원 의원 6명이 출연해 우리 법은 명확하다. 불법적인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하고 불법적인 명령은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로우 의원은 해당 영상에 대한 비판에 대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린 종종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군인들은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토드 블렌치 법무부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불법이 아니며 민주당 의원들의 영상은 선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의 체포 발언을 규탄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주 방위군 배치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수도 워싱턴 DC에 군대를 투입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아 M. 코브 연방지법판사는 어제 워싱턴 DC 법무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주 방위군 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주의 주 방위군 지원을 요청한 것이 법적 권한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의 주 방위군 배치가 워싱턴 DC의 자치법에 따른 주권적 권한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며 피고들의 불법적 행위가 자치법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판결이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군대 투입이 워싱턴 DC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시 정부의 상당한 법적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즉각적인 워싱턴 DC 군대 철수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항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판결 효력이 21일로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실제 항소가 이루어지면 배치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워싱턴 DC 치안 상태를 이유로 주 방위군 투입을 지시했고 다른 주에서도 주 방위군을 지원받아 약 2,500명을 관련 업무에 투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주 방위군 임무가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됐으며 여전히 도시 곳곳에서 군인들이 목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역대 최장 43일을 기록한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 중 결근하지 않은 항공 관제사들이 $10,000 보너스를 받게 됐습니다. 모두 776명인데요.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관제사들의 헌신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공공항공 안전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어제 기록적인 셧다운 기간 무급 근무를 한 10,000명 이상의 항공 관제사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10,000 보너스를 받는 관제사는 결근 없이 완벽한 출근을 한 776명이라고 당국자들이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을 하면서 종료됐습니다. 이 기간 관제사들은 무급으로 근무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져 부업을 찾는 등 다수의 관제사가 출근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미국 내 여러 공항에서 항공 운항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관제사들에게 업무 복귀를 권고하면서 $10,000 보너스를 제안했고 반대로 당장 복귀하지 않는 관제사에겐 큰 감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방항공청 당국자들은 관제사에 대한 징계 등 계획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이번 보너스가 셧다운 기간 단 한 번도 근무를 빠지지 않은 관제사들의 헌신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 애국적인 남성과 여성들은 셧다운 내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공공항공 안전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지난 4일 켄터키주 루이빌 공항에서 발생한 화물기 추락 폭발 사고 당시 장면을 담은 사진을 프레임 단위로 공개했습니다. 항공기 엔진이 떨어져 나가면서 폭발했는데요. 기체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져 발생한 피로균열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사고 예비 보고서에는 글로벌 물류기업 UPS 소속 MD-11 기종 화물기의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6장의 연속 사진이 포함됐습니다. 공개된 사진엔 화물기가 당시 켄터키주 루이빌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왼쪽 엔진이 떨어져 나가 기체에 부딪히며 거대한 화염을 일으키는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엔진을 기체에 고정하는 핵심 부품의 손상으로 인해 이륙 직후 엔진이 분리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장에서 수거된 부품에서는 반복 하중 탓에 금속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피로균열이 발견됐으며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진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활주로에서 이륙한 화물기는 고도 약 9m를 넘기지 못한 채 추락했습니다. 이후 석유 재활용 시설과 UPS 창고를 가로질러 약 800m에 걸쳐 잔해를 뿌리며 거대한 화재와 검은 연기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탑승한 승무원 3명과 지상에 있던 11명을 포함해 총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34년 된 기종으로 2000년대에 승객용에서 화물용으로 개조돼 사용되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MD-11 전 기종에 대해 정밀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운항 정지를 명령했고 사고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11살 소년이 곰에게 쫓기는 영상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소년은 곰을 피해 가게로 들어갔지만 곰도 따라 들어가면서 아찔한 순간이 연출됐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11세 소년 콜 프레이즈는 펜실베니아 마클리스버그의 한 생활용품점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중 밖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흑곰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그가 몸을 돌릴 새도 없이 거대한 흑곰이 그대로 달려들기 시작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매장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소년은 곰이 거의 45cm 정도 거리까지 따라왔다며 매장 안으로 뛰어들 때 난 곰한테 잡아먹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장 통로를 이리저리 뛰며 곰을 따돌리려 했고 매장에 있던 직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곰이 돌아서는 순간을 틈타 계산대 위로 올라가 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소년은 직원이 코트, 열쇠, 휴대폰만 챙기고 우린 바로 차로 뛰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매장 밖으로 빠져나가자마자 곰이 계산대 위로 뛰어오르는 장면이 매장 CCTV에 찍혔습니다. 영상엔 거대한 곰이 계산대를 넘고 바닥으로 다시 내려오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곰은 매장 안을 약 10분 정도 돌아다닌 뒤 스스로 빠져나갔습니다. 소년은 그제서야 안도했다며 말도 안 되는 경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야생동물위원회는 이 시기엔 곰들이 먹이를 찾으러 활발히 움직여 예상치 못한 위험한 만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내년에 미국 등 3개국에서 공동 개최하는 피파 월드컵 티켓 소지자를 위한 우선 비자 제도가 구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피파 우선 예약 시스템의 도입을 홍보하며 이 시스템을 통해 비자 발급 대기 시간이 긴 월드컵 티켓 소지자들이 비자 발급 절차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에 따라 피파를 통해 티켓을 구매한 팬들은 국무부의 비자 인터뷰 우선 처리 포털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은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적절한 심사를 거쳐 내년 여름에 미국에 쉽게 올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USCIS는 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일부 신청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망명 신청자가 최초로 노동허가서를 제출하는 I-765 양식의 경우 기존 수수료 $550에서 $10 올린 $560로 수수료를 인상합니다. 또 사면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I-765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550에서 $560로 오르게 됩니다. TPS 이민자들이 노동허가서를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도 $275에서 $280로 오릅니다. 사면 기간을 새롭게 연장받게 되면서 다시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때 드는 비용도 $275에서 $280가 됩니다. TPS를 신청할 때 드는 서류 수수료도 $10 인상됩니다. 비영리 민권단체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추진센터가 어제 발표한 2024년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FBI가 집계한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는 총 3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407건보단 소폭 줄었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3년에서 2018년 평균의 3배의 수준입니다. 전체 증오범죄 규모도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2024년 총 신고 건수는 11,679건으로 사상 최대였던 2023년 11,86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수치상 감소는 거의 의미 없는 착시일 수도 있으며 실제로는 증오가 더욱 식별, 보고, 집계되기 어려운 형태로 숨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가 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교통정체 경보의 날을 지정하고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에 따르면 교통정체 경보의 날은 12월 3일에서 5일, 8일부터 12일, 15일에서 18일 등입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뉴욕시 교통국장은 교통정체 경보의 날을 참고해 해당 일엔 차량 정체 구간이 심한 지역에 갇혀 시간을 소모하기보다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을 통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욕시는 1980년부터 교통정체 경보의 날을 지정해 평소보다 약 5%의 교통량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전에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 39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